안녕하세요. 서울대 깡쌤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대학원 입학에 있어서 내가 과연 영어 점수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번 2024년 전기 합격 기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에 대해서 살펴드릴 텐데요. 학과별로 어느 영어 점수 이상을 받으시면 좋다, 넘어서 몇 점까지 받으면 좋다, 이거를요, 한 학교에 몇십 개고 세 개 학교를 다 합치면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 시점하는 시점에 학과별로 지원 가능 최소 이거는 받아라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러면 네가 진짜 합격하려면 몇 점까지 받아야 돼, 이거는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따로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학생의 맞춤형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별로 그리고 전공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서울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요, 우리가 토익을 갖고 지원하는 곳이 안 되고요, 보통 유테스나 토플을 준비해서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내가 서울대 대학원만을 생각을 한다, 혹은 서울대를 포함해서 다른 것도 지원한다고 하시면요, 토익보다는 유테스를 먼저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이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 화면에서 그러면 내가 유테스가 어느 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개정 탭스가 이제 뉴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이렇게 따라서 다 학점이 다르지만요, 먼저 저희한테 가장 많이 연락들이 오는 학과들부터 좀 살펴볼게요. 경영대학교 일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뉴탭스 기준으로 34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사실 낮아진 겁니다. 예전에는 387점이었는데요 점수가 다소 낮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공과대학에서 일반적인 학과들은 327점, 뉴탭스가 600점 만점이죠. 그래서 327점이 이면 사실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술대학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미술경영협동과정도 정말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마찬가지로 327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또 연락이 많이 오시는 바이오 계열, 생명 계열 이런 학과들도 같이 살펴보셨을 때요, 생명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대학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요, 혹은 공과대학 안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 농생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327점이 아니라 298점이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327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토플 대신에 뉴탭스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토플을 고득점 받는 것보다 차라리 뉴탭스를 지원 자격 이상부터 받아 놓으시고, 내가 정말 영어에 자신 있고 해외에서만 있어서 난 뉴탭스가 뭔지 모른다 라고 하시면 토플을 보실 수는 있지만요, 시험을 얻는, 내가 시간을 쓰는 것 대비 고득점을 얻는 그런 기회비용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토플보다는 뉴탭스가 훨씬 효과적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이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공인학 점수에 대해서 지원한 친구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모집 요강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공인영어 성적표에 대해서 일반 기준 점수, 온라인 원서 접수를 할 때 2년 이내 이렇게 공인영어 성적의 한 가지는 제출을 해야 된다. 공인영어 성적 제출 면제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영미권에 있는 학교들 기준들을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한국대학 학생들 혹은 해외대에서도 영미권이 아닌 곳들은 아마 공인학 점수를 반드시 내셔야 할 거예요. IBT 토플 기준으로도 보면요, 83점인데 여기는 뉴탭스도 마찬가지로 326점.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뉴탭스 하나만 해놓으시면 이렇게 카이스트도 같이 하실 수 있고요. 토익 점수로 봤을 때 720점입니다. 이건 물론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요, 토익 720점을 받는 게 어렵냐, 뉴탭스 326점을 받는 게 어렵냐 라고 보면 전 개인적으로 토익이 좀 더 쉽고 뉴탭스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카이스트 정도 준비하는 친구라고 하면 영어를 다 잘할 것 같지만요, 과거 출신 친구들이 대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를 많이 안 했다고 하면요, 생각보다 공인어학 점수가 낮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지방 국사리 때에서 학점은 4.5 만점에 4.4인데 영어는 정말 많이 부족했어요 라고 하시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대를 안 하고 내가 카이스트에 좀 더 집중하겠다 라고 하면 뉴탭스를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토익을 빨리 지원 자격 점수 720점을 받아두고 더 욕심이 있으면 뉴탭스나 딴 걸 해라. 영어에 자신이 없는데 처음부터 뉴탭스나 토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요, 연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공인학 점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연세대가 공인학 점수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요, 이 모집 요강 같이 살펴볼게요. 학과별 인정 외국어 시험 외국어 점수 반영 방법을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 문과대학, 상경대학, 자, 저한테 많이 연락이 오시는 또 경영대학도 살펴보면요, 경영대학에 봤을 때요, 미제 출시 감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인즉슨 그래, 공인학 점수 네가 안 낼 수 있는데 자, 찝찝할 수 있겠다,
있겠죠. 그래서 연세대 경영대학 일반대학원 준비하는 학생들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심지어 하나 조금 살펴보면요, 그래 나 국내 되어서 영어 점수 있어야 되고 뉴탭스로 해서 카이스트랑 서울대 다 할 수 있는데 에잉? 경영대 기준으로 일단 볼게요. 근데 왜 여기는 뉴탭스를 안 받지? 여기서 띠로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서울대 경영학과랑 연세대 경영학과를 같이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토익도 준비를 해야 된다. 시험을 2개를 따야 된다. 그러면 이왕 하는 거 톱불로 하면 하나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편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톱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습니다. 시간, 돈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공과대학도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평가 미반영이라고 하는 4번 하는 곳들은 마음 편히 할 수 있지만, 자 3번 재출시 반영, 건축공학 이런 데도 재출시 반영이고요. 밑에 또 살펴보면 반도체, 데이터 사이언스 협동과정 이런 계약학과들, 사실 계약학과들은 제가 다른 데서 또 다루지만요, 기업에 있어서 좀 입사가 보장이 되거나 여러 가지 정부에 연관된 학과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도 재출시 반영이라는 말들이 되어 있고요. 생명과학들도 보면 재출시 반영. 그러니까 결국 웬만하면 제출하면 반영을 해줄게, 혹은 미제출하면 이거는 감점이 될 수 있어,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 됐을 때 조금 신중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당당하게 수리계산학부 우리 평가에도 미반영이야, 이런 4번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토익 점수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연세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연세대 이런 공인học 점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지금까지 서울대 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